얘들아 안녕. 자, 오늘은 상태 변화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우리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상태 변화,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액체로 네 번째 시간인데, 액화, 기화.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우리 기화라고 하는데, 또 기체가 다시 액체로 변하는 것을 액화라고 하는데, 오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구조물이 있는데, 이 신기한 구조물이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름은 와카워터라고 하는 장치인데, 이탈리아의 한 디자이너 아르투로 비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치를 고안해서 만들었대요. 아프리카 지역에 물 부족이 심하잖아요. 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고 물을 얻는 장치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선생님하고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땅을 파도 물이 없고 하늘에서도 수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걷고 또 걷습니다. 바로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에티오피아를 찾은 이탈리아의 건축가 아르투로 비토리에게 이런 모습은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Hello to EBS News. My name is Arturo Vittori. Children and women walking for many kilometers every day carrying this water tank with a heavy one through the desert to very harsh, environment without shoes. 그동안 아프리카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 뿌리 깊은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무언가 쉽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슬을 모아 식수를 만들 수 있는 물의 탑, 와카워터입니다. 이 탑의 이름이 된 와카는 에티오피아에서 마을의 사랑방이 되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를 뜻하는데요. 9m 높이의 이 탑은 대나무의 일종인 골프를 그물로 엮어 만들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한 아프리카에서는 밤사이에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요. 이 이슬을 나무 틀과 나일론 소재의 그물로 흘려보내 탑 아래 공간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To condensation, which is the system that the water condensate, drop of water condensate on surface that are cooler than the atmosphere, and by this difference, when it reach the dew point, which is a very low temperature by 10-12 degrees than what is the environmental temperature, it condensates. So you start to collect little drops of water. 이렇게 이슬과 안개로 만들어진 물방울들은 하루에 95리터에 이르는데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고 아프리카 전통 대나무집의 원리를 이용해 물을 얻는다는 점에서 와카워터는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탑은 만드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만 하면 주민들이 직접 설치하고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난 2년간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올해부터는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전역에 보급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아르투로는 와카워터가 물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하루 종일 힘겹게 물을 구하는 대신 사람들과 일상을 나누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Some place in the world today, in average, one person consume up to 500 liters of water, and in other places they have no water to drink. So this is not fair.
and we live on the same planet. We should have the same rights to this, basic, fundamental life resources to be distributed. 자, 잘 봤죠? 이런 물 부족 국가에서는 물이 엄청 귀한데 사실 우리는 이 물을 너무 아끼지 않고 막 쓰는 경향이 있죠? 우리도 앞으로 물을 아껴서 써야 됩니다. 자, 이 와카워커가 어떻게 물을 모으는지 우리 봤죠? 공기 중에 있었던 수증기가 새벽이 되면은 냉각이 돼서 여기서 물방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물방울들이 이 그물을 타고 내려와서 이 아래에 고이게 되면 이것이 하루에 약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이 물이 없는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한 반응이 있었죠. 자, 와카워커를 낮과 밤의 기온 차이를 이용해서 새벽에 이 그물에 맺혀진 물방울을 얻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물방울을 모아 사람들이 필요한 물을 이용하고 이것을 와카워커에 맺힌 물방울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봤죠. 결국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거죠. 자, 수증기는 기체죠. 물방울은 액체죠. 즉 상태 변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것이 기화와 액화인데, 기화는 상태 변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기화라고 하죠. 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냄비에 또는 이러한 수조에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 이 열에 의해서 이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기 중으로 수증기로 날아가겠죠? 이것을 우리가 기화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액화입니다.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자, 이른 새벽에 풀잎에 맺혀진 이슬이 바로 액화의 대표적인 예죠. 액화는 공기 중에 있었던 이제 수증기가 아까 와카워커에서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새벽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고 엄청 추워지겠죠. 그럼 이 수증기가 냉각이 되어서 어떻게 물방울이 되겠죠. 즉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액화라고 하죠. 자, 오늘은 기화, 액화 두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화와 액화의 예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기화의 예. 기화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사라진다. 여러분 소독하거나 또 열이 나는 아기가 빨리 열을 낮추기 위해서 알코올을 발라주잖아. 이 알코올을 발라주면 어느새 금방 사라집니다. 바로 알코올의 액체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거죠. 기체로 사라지는 거죠. 기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기화의 예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름철에 세수했어요. 수건으로 세수했는데 수건으로 물을 닦지도 않았는데 몇 분 있다 보면 얼굴에 물이 없어지죠? 요것도 기화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빨래에 젖은 빨래를 이렇게 젖은 빨래를 널으면 어느새 몇 시간이 지나면 이 빨래가 마르죠? 뽀송뽀송하게 마르죠? 빨래에 있던 물이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이것도 기화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액화의 예를 볼까요? 액화는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가면 안경에 김이 서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라면 먹을 때 안경 낀 학생들은 안경에 막 김이 서려가지고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이 김이라는 거는 뭘 말할까요? 이거는 기체가 아니라 액체입니다. 김이라는 것은 바로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것, 즉 액체를 말해요. 김이 서린다는 거는 액체가 생겼다는 말이죠. 액화됐다는 말이에요. 액화. 또 물방울이 생기는 거, 액화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밖에 내놓았어요. 한 몇 분 있다 가보니까 그 음료수 주변에 음료수 표면에 뭐가 맺혀 있어요?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자, 음료수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진 거, 요것도 바로 뭐의 액화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기화나 액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변할까요?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될 때 성질이 바뀐 것일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또 공기 중에 있었던 수증기가 물방울이 될 때, 자, 성질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 활동을 할 건데, 배움 활동, 우리 책의 교과서에 나오죠? 물을 이용하여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를 알아보고 또 성질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자,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건데, 여러분 염화 코발트 종이는 어떤 종이죠? 요것은 물을 확인할 수 있는 종이에요. 보통은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이에요. 염화 코발트 종이가 푸른색인데 여기에 물이 닿게 되면 수증기라든가 물이 닿게 되면 무슨 색으로 변합니까? 붉은색으로 변해요.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 여기에는 수증기, 물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종이가 염화 코발트 종이입니다. 자, 이 실험을 선생님하고 같이 또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물의 상태 변화 관찰하기. 목표. 물을 이용하여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확인하기. 준비물은 우리가 빅 리막 조금 플레이트, 습득하도록 합시다. 보호용 장갑, 유리막대로 물을 찍은 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대어 색 변화를 관찰합니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했죠? 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2. 물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올려놓고 핫플레이트로 가열하면서 비커 속 물과 시계 접시 아래쪽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때 핫플레이트를 사용할 때는 열판이 뜨거우므로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시계 접시의 아래쪽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어 색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정리하기는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이 변하는 걸 통해서 성질이 바뀌었는지, 물의 성질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를 볼 거예요. 자, 요건 아까 실험하면서 우리가 알아봤죠. 자, 이 시계 접시 위에는 얼음이 있었고 밑에에서는 물이 끓어서 기화됐었어요. 기체가 되었죠. 이 기체의 수증기가 다시 이 차가운 시계 접시에 닿아서 여기 방울방울 맺혀 있는 액체가 있는데 과연 이 액체가 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물질일까요? 자, 이 시계 접시 아래 여기에 맺어 있던
요것들이 물일까요? 물이 아닐까요? 요것을 알아보는 거죠. 자,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되겠죠.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어 보았더니 색깔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각각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 비커 안에 물과 시계 접시 아래쪽, 시계 접시 아래쪽 여기죠? 여기에는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났죠? 자, 비커 안에 있었던 물이 여기서 기화됐죠.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기화가 일어났어요. 이 비커 안에서는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기화가 일어났고, 또 시계 접시 아래, 여기 시계 접시 아래에서는 이 수증기가 다시 차가운 얼음에 의해서 물방울이 이렇게 맺혔죠. 그러면 다시 또 수증기가 물이 됐어요. 그래서 액화가 일어났어요. 요 그림에서 밑에서는 기화가 일어났고 위에서는 액화가 일어났어요. 두 가지 상태 변화가 다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물방울이 아래에 있었던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었더니 무슨 색으로 변했어요? 붉게 변하는 것을 보았죠.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성질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기화와 액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기화가 액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입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으므로 따라서 물질의 성질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융해와 응고도 상태가 변해도 성질은 변하지 않았죠. 이번 시간에 기화와 액화가 일어나도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상태 변화 중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여러분 가로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기화가 되겠고,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액화가 되겠죠. 기화, 액화. 여러분 기화, 액화를 헷갈리면 안 돼요. 기화는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 마지막 뒤에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화. 이렇게 기억하세요. 또 기체가 액체로 변하니까 마지막에 액체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액화.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화하고 액화를 헷갈리지 말고, 자, 시작은 액체가 기체, 마지막 기체로 변하니까 기화, 액체로 변하면 액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차가운 음료수, 여러분들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음료수를 담은 컵 표면 또는 음료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겠죠. 여기에 있는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컵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나왔을까요? 이 공기 중에 있었던 수증기가 이 컵에 달라붙어서 냉각되어서 물방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상태 변화? 차가운 음료수 주변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결국 어떻게 액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액화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학습지를 한번 보고 정리를 할게요. 자, 학습지 나머지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쓰면 되겠고, 마지막 장에 있는 기화와 액화가 일어날 때 입자의 배열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기화, 액화, 그 다음에 여기는 입자의 배열이 어떨까요? 자, 기화는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의 상태 변화였고,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의 상태 변화였죠. 자, 입자 배열은 어떻게 될까요? 기체로 변한다. 그러면 입자의 배열은 매우 불규칙해지죠. 특히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매우 불규칙해지고, 이거는 액체로 변하면 이때는 규칙적으로 입자들이 더 가까워집니다. 또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불규칙하면서 점점 멀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멀어진다. 여기는 반대죠. 가까워진다. 자, 부피는 어떻게 돼요? 입자 사이의 거리와 부피는 거의 비슷하죠?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는 증가합니다. 기체로 할 때 아주 많이 증가하고, 여기는 감소하겠죠? 감소합니다. 자,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입자의 종류, 개수, 처음과 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또 액화일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물질의 성질 또는 질량, 상태가 변화도 질량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질량은 똑같습니다. 성질도 변하지 않고 또 질량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 물이 기화됐다고 해서 질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날아가서 그 날아간 수증기를 다 모은다면 질량은 똑같겠죠.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질량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질량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학습지 기본 체크. 기화와 액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 하시오. 자, 여러분들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액화라고 한다. 틀렸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다. 기체, 기화죠. 틀렸고 X. 찌개를 가열하면 국물이 줄어드는 것은 기화의 예이다. 맞죠? 기체로 변해서 국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5. 겨울철 실내에 들어오면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것은 액화의 예이다. 김은 물방울이라 그랬죠? 그래서 액화의 예이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기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기화의 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오늘 공부한 거 여러분들이 다 기록해 주도록 하세요. 액화,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 액화의 예, 또 새벽녘 이슬이 맺혀지는 거,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안경에 김이 서리는 거, 모두 다 김은 물방울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구름은 액화된 걸까요? 기화된 걸까요? 자, 하늘에 있는 구름은 주로 뭐예요? 물방울이 떠 있는 거예요. 물방울이 하늘에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물론 여기에 수증기도 있지만 주로 물방울들이 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액화되어 물방울이 떠 있는 거고, 또 이것이 땅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뿌연 안개가 되죠. 안개도 지표면 근처에 있다 뿐이지 구름과 안개는 같은 것입니다. 구름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뭉게뭉게 구름처럼 보이고, 이것이 땅으로 내려오면 안개, 모두 다 물방울이 떠 있는 겁니다. 액화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문제. 액체와 기체의 상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주세요. 물이 끓을 때 기화가 일어난다. 오, 맞죠?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거는 기화이다? 아니죠? 액화죠. 틀렸어요. 벌써 답이 나왔네요. 물질의 상태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 액화이다. 맞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 기화 맞네요. 얼음이 든 물방울이 맺히죠? 액화 맞죠? 답이 빨리 나왔어요. 2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태 변화 마지막 시간인데 고체가 기체로 변하고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 중간에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가 기체로 변할 수 있어요. 기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고체로 변할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